앞서 이제 프런트 세븐 선수의 이동을 좀 살펴봤고요. 이번에 이제 세컨더리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네. 일단 바이런 존스 선수가 5년 8,200만 달러 계약으로 이제 돌핀스에 가게 됐습니다. 그 중에 이제 5,450만의 개런티가 됐다고 하고,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덱 프레스카 선수의 프랜차이즈 태그, 그리고 이제 아마리 쿠퍼 선수의 계약 때문에 좀 못 잡은 것이 아닌가,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바이런 존스가 결국 역대 코너백 최고 계약으로 이제 마이애미로 넘어가게 됐고, 네. 경쟁팀 중에 이제 뉴욕 자이언츠,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이런 팀들이 있었다고 해요. 예. 이제 그 중에 라스베이거스가 이제 그 총액 기준으로는 바이런 존스에게 더 큰 금액을 오퍼를 했는데, 마이애미가 첫 계약 2년에 4천만 불을 보장하는 그런 좀 계약 세부 조건을 통해서 네. 이 바이런 존스의 좀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. 더군다나 이제 이 마이애미 쪽은 세금이 거의 네. 없지 않나요? 그럼 또 주세 이런 면에서도 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바이런 존스가 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결국 마이애미로 자신의 최후의 행선지를 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예. 어찌됐든 이제 이 정말 잭팟을 터트린 바이런 존스 선수였고요. 댈러스로 합류한 선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제 하하 클린턴 딕스 선수입니다. 뭐 이 선수는 이제 세이프티 선수니까 뭐 바이런 존스와 뭐 포지션이 정확히 겹치지는 않아요. 예. 근데 이제 어쨌든 댈러스가 1년 400만 달러라는 뭐 비교적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잘 영입을 했고,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시카고가 수비에서 이제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, 네. 그래도 이 세이프티에서 하하 클린턴 딕스는 자기 몫을 충분히 해줬다, 이런 이제 평가가 중론이더라고요, 예. 현지에서도. 그래서 뭐 그런 활약을 기반으로 이제 댈러스가 잘 영입을 했다,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댈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, 댈러스는 지금 라이벌 팀, 지구 라이벌 팀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먼저 이글스입니다. 데리우스 슬레이를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왔고, 그리고 이제 니켈 로비 콜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. 이 데리우스 슬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디트로이트의 이제 넘버원 코너백이었는데, 예. 3라운드, 5라운드 픽 이렇게 이제 총 2장을 받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영입이 됐고, 뭐 이 데리우스 슬레이는 지금 이제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 감독 맷 패트리시아와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뭐 그 앞서 뭐 스테판 딕스나 뭐 그 호킨스처럼 이제 이런 감독과 좀 불화를 겪으면서 결국 이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. 예. 사실 이제 데리우스 슬레이 선수 역시도 앞서 이제 빅 비즐리 선수의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소개 영상에 이제 더빙을 했던, 그때 소개가 됐던 이제 선수 중 하나인데, 이 선수가 이제 세컨더리의 대표격으로 이제 좀 소개가 됐었거든요. 그 당시에 이제 그 데리우스 슬레이 선수 영상은 포지션별 뭐 최고 스타에 대한 이제 짧은 소개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. 네. 근데 이제 뭐 주로 이제 공격 선수들에 대한 뭐 영상이 아무래도 많았죠. 이제 그 선수들이 인기가 많으니까. 근데 이제 이 수비, 특히 세컨더리 포지션에서 데리우스 슬레이 선수가 이제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고, 저도 이제 그걸 만들고 뭐 김민준 아나운서 더빙을 하면서 이제 뭐 슬레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, 네. 뭐 이제 3년 5천만 불이라는 대형 계약을 맺고 그 필라델피아에서 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예. 예, 추억이 좀 새록새록 돋는데요.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, 데리우스 슬레이 선수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감정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.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제 백넘버를 24번으로 달겠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. 뭐 종목은 다르지만 어떤 뭐 같은 업계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그 동료에 대한 좀 리스펙트를 했다,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, 예. 뭐 이제 다음은 좀 니켈 로비 콜먼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선수는 뭐 좀 유명세를 한번 치렀던 선수입니다. 뭐 아마 팬분들 중에 기억하실 만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, 네. 그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LA 램스의 그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이었죠. 그렇죠. 이제 그 네. 패스 인터피어런스 콜로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,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 PI를 이제 비디오 판독의 대상에 이제 포함시키는 룰이 개정될 정도로, 네. 어떻게 보면 이 니켈 로비 콜먼 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예전에 이제 강정호 룰 같은 뭐 그런 거죠. 네. 그 당시 이제 그 패스 인터피어런스를 사실상 했었던 그 선수가 이제 바로 이 니켈 로비 콜먼인데, 예. 이 선수가 이제 램스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오게 됐습니다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필라델피아와 뉴올리언스가 지난 시즌에 각각 NFC 이스트와 사우스로 우승을 했잖아요. 예.
그러니까 2020 시즌에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니켈 로비 콜먼이 또 한 번 세인츠와 이제 상대를 하게 될 예정인데 예.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좀 뭐 궁금한 대목입니다. 예. 니켈 로비 콜먼이 이제 세인츠와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글스의 코너백이었던 로널드 다비가 지구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. 바로 이제 레드스킨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. 레드스킨스가 이제 또 하나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.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켄달 플러를 데려왔습니다. 뭐 이 두 선수를 영입하면서 좀 세컨더리에 지금 보강을 노리고 있는 워싱턴인데 네. 로널드 다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. 뭐 이 선수는 뭐 결국 저희가 필라델피아 팀 리뷰를 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부상 이슈가 이 선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요. 예. 이제 최근 3년간 무려 20경기나 결정할 정도로 좀 뭐 필드에서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든 선수다 이렇게 예.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15년에 버팔로에서 데뷔를 해서 그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필라델피아의 트레이드 이제 많은 기대를 받고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뭐 필라델피아에서의 생활은 좀 뭐 부상과의 싸움 계속 이제 그걸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선수가 이제 그래도 뭐 필라델피아 팬들이 좀 기분 좋게 기억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 17년에 이제 우승을 했었잖아요. 이제 그때 플레이오프 3경기를 모두 뛰면서 이제 우승에 일조를 했다. 이제 그런 좋은 기억은 남기고 이제 필라델피아를 좀 떠나게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켄달 플러 선수가 이제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유니폼을 벗고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. 계약 규모가 4년 약 4천만 달러 정도라 그래요. 앞서 저희가 그 로널드 다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승 반지를 낀 경험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 한 명의 우승 반지를 가진 선수가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예. 이제 지난 시즌에 칩스에서 우승을 경험했던 켄달 플러예요. 근데 이 선수의 이제 커리어를 좀 찾아보니까 데뷔를 또 워싱턴에서 했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2년간 워싱턴에서 뛰다가 알렉스 스미스 트레이드 때 이제 캔자스시티로 넘어갔고 이제 FA 신분이 된 이후에 다시 워싱턴으로 좀 금이 환영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알렉스 스미스의 이름을 들으니까 정말 이제 옛날 사람 같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. 뭐 사실 트레이드가 된 시기는 그렇게 오래지 않았는데 그렇죠. 알렉스 스미스가 이제 워싱턴에 와서 결국 장기 부상을 입었고 예. 그 이후로 좀 그 저희들의 기억 속에서 좀 사라졌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김진 아나운서 좀 오래전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예. 싶습니다. 그러니까 느낌이 네. 되게 예전 일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알렉스 스미스가 이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이 캐찬맨에게 자리를 뺏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이 이 워싱턴으로 오게 됐잖아요. 그 이후에 이제 이 부상으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잊혀져가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습니다. 워싱턴이 로버튼 그리핀 3세와 커크 커즌스의 아주 짧게 반짝반짝했던 그런 순간들을 제외하면 근 10여 년간 이제 쿼터백 문제로 늘 좀 소가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예. 뭐 알렉스 스미스가 좀뭐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었는데 결국 좀 지금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그때 이제 캔자스시티로 넘어갔던 켄달 플러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. 예. 떠나 보냈던 그 자식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.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팀에 이제 좀 우승 DNA를 좀 이식시켜 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를 떠난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퀸튼 덤바와 조시 노먼이 이제 레드스킨스를 떠나게 됐는데요. 뭐 조시 노먼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예. 이번에 이제 버팔로로 1년에 600만 불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뭐 다 받게 되면 800만 불까지 이제 받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네. 굉장히 이제 초라한 조건으로 이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. 네. 이 조시 노먼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잖아요. 그렇죠. 뭐 이 선수의 커리어를 좀 보면 2015년에 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이제 이때가 뉴튼과 함께 슈퍼볼을 갔던 시즌인데 예. 이때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뭐 이 이후에 이제 워싱턴으로 많은 돈을 받고 갔다가 결국 실망스러운 이제 워싱턴과의 동행을 끝내고 이제 버팔로로 이제 뭐 제3의 팀을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네. 뭐 결국 그 앞서 얘기했던 캐롤라이나 시절에 이제 함께 했었던 션 맥더머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조시 노먼 선수 역시도 저희가 이제 초창기 엠스플에서 이제 중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소개 영상에 등장했던 선수 중 하나였거든요. 그 아마 그
그 아마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와 그 이렇게 대결을 하는 챌린지가 있었어요. 네, 그 챌린지도 네. 있었는데 네. 그건 이제 재작년 시즌이었잖아요. 네네. 그 전에 거의 이제 저희가 첫 시즌 2016 시즌쯤에 이제 더빙을 할 때 아마 뭐 인터셉션이라든지 네. 뭐 이런 걸 소개를 하면서 네.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때 잠시 이제 나왔었던 선수였습니다. 뭐 이게 이제 2015년에 이 선수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네. 2016 시즌을 앞두고 만든 가이드 영상에 출연하기 딱 이제 알맞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예. 네, 근데 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조시 노먼도 이제 좀 커리어의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뭐 이제 자신이 과거에 제일 잘 나갔던 시절에 자신을 도와준 코치를 다시 만나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조시 노먼에 이어서 이제 퀸튼 넘바 선수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뭐 이 선수는 이제 트레이드로 이제 5라운드 픽을 대가로 이제 시애틀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선수예요. 근데 이제 이 선수도 사실 부상 이슈가 계속 있었던 예. 선수입니다. 그래서 18년에는 7경기, 19년은 11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. 근데 뭐 그 중에서도 19년에 그 11경기밖에 못 뛰었지만 4개의 인터셉션과 8개의 패스 디플렉션을 만들어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선수가 16경기 다 뛰었다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냈다 이렇게 좀 뭐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시애틀이 지금 뭐 리전 오브미 해체된 이후에 뭐 세컨더리에 사실 이렇다 할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데 뭐 이 퀸튼 덤바를 영입함으로써 뭐 시애틀의 이제 기존의 주전 코너백들과 아마 좀 좋은 경쟁이나 뭐 로테이션 멤버로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이제 퀸튼 넘바 그리고 조시 노먼을 떠나보냈던 이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되겠습니다. 좀 다음 얘기를 해볼 팀은 역시나 이제 NFC 동부지구의 마지막 팀 뉴욕 자이언츠가 될 텐데요. 자이언츠가 이 제임스 브래드베리를 3년 4,500만 달러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.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입니다. 연간 예. 1,500만 불이니까 뉴욕 자이언츠로서는 지금 좀 망가진 수비를 재건하기 위해 좀 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이 제임스 브래드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 자이언츠의 데이브 게틀먼 단장과 좀 커넥션이 있더라고요. 예. 이제 이 게틀먼 단장이 캐롤라이나의 단장인 시절에 이 제임스 브래드버리를 드래프트를 했었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던 게 이번 FA 영입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이제 NFC 동부지구의 네 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. 다음은 이 덴버 브론코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덴버 브론코스가 이 잭슨빌의 코너백이었던 AJ 보우의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요. 이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로 덴버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. 예, 드래프트 픽 4라운드 픽과 이제 교환이 돼서 덴버로 오게 됐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 잭슨빌을 떠나면서 2017 AFC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했던 세컨더리가 모두 이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. 뭐 제런 램지가 LA 램스로 이제 19시즌 중에 이적을 했었고 예. 뭐 이번 20시즌을 앞두고 AJ 보우에까지 이제 팀을 나가면서 뭐 잭슨빌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비진을 완전히 리빌딩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왔고 예. 덴버는 사실 이 AJ 보우의 선수를 뭐 값싸게 영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4라운드 픽 정도면 굉장히 이제 저렴한 대가인데 이제 문제는 이 선수가 2년에 3천만 불이라는 아직도 좀 대형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입니다. 예. 근데 뭐 앞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17년에 이제 빛났던 시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AJ 보우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후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. 두 예. 시즌. 그래서 그 17시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가 덴버에게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덴버가 이제 보우에를 데리고 온 이후에 크리스 에리어스 주니어를 좀 떠나보냈습니다. 2년 1,700만, 최대 2,000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차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고 해요. 이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와의 이별은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됐던 수순이었고, 예. 뭐 덴버로서는 이 해리스 주니어의 이탈을 대비해서 미리 보우에를 영입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예. 뭐 덴버로서는 좀 뼈아픈 게 하필 이 해리스 주니어가 이제 지구 라이벌로 좀 이적을 했다는 게 좀 뭐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. 예. 지구 라이벌로 이제 선수들을 떠나보내는 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잖아요. 뭐 이제 우리 팀의 마이너스일 뿐 아니라 상대 그 지구 라이벌에도 또 전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픔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, 예. 차저스는 이미 뭐 조이 보사나 멜빈 잉그램 그리고 뭐 더윈 제임스 같은 이미 좋은 수비진의 핵심 피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까지 영입을 하면서
뭐 수비진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을 더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이제 뭐 지구 라이벌 팀의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제 최근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. 그나마 그 중에 다행인 것 하나가 이제 데빈 맥코티 선수를 지켰다라는 점이 될 텐데 사실 이제 데빈 맥코티 선수도 계약을 하긴 했지만 팀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. 뭐 데빈 맥코티 선수가 어떤 이유로 좀 잔류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데빈 맥코티 선수가 이 플레이어스 트리뷴이라는 이제 사이트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10년 동안의 어떤 이 세 번의 우승, 그러니까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 이제는 나도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이제 경기를 보러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어쨌든 쌍둥이 형제가 같은 팀에서 뛰고 있고 이제 뭐 어머니가 경기를 보러 오시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거기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가족들 경기장에 찾아오는 가족들 그리고 필드에서 같이 뛰는 이제 쌍둥이 형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선수의 마음을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뭐 저희가 지난주에 그 와트 형제가 이제 같은 팀에서 뛰게 되면서 뭐 서로 이제 기뻐했다 이런 뭐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가족의 힘은 사실 위대한 겁니다. 예. 네, 그래서 뭐 어떤 연봉이나 뭐 그런 뭐 개인의 야망 이런 것들보다 뭐 때로는 우선이 될 수 있는 게 또 가족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조이 보사 선수도 닉 보사와 함께 하고 싶어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겠죠. 뭐 어찌됐든 이제 데빈 맥코티 선수가 2년 2,300만 달러로 이제 패트리어츠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쌍둥이가 계속해서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고요. 데빈 맥코티가 잔류를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잔류를 하게 된 선수는 이제 나이너스의 지미 워드 선수입니다. 지미 워드 선수는 이제 3년 2,850만 달러의 이제 나이너스 유니폼을 입고 계속해서 이제 뛰게 됐는데요. 지난 시즌에도 이제 이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고 올 시즌에도 여전히 좀 강력한 수비를 뽐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. 뭐 일단은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데 좀 뭐 심혈을 기울인 나이너스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다음은 이제 피에르 데지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.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콜츠에서 방출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이 선수의 방출이 좀 의외였던 것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뭐 나름 준수한 활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방출된 것이 좀 의외였다라는 평이 좀 있었거든요. 콜츠가 사실 지난 시즌 세컨더리에서 좀 애를 먹었던 뭐 한 해를 보냈었는데 네. 뭐 그 와중에 그래도 나름 1인분을 해줬던 이 데지어 선수를 내보낸 거는 뭐 조금 사실 의문이 드는 그런 행보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제츠가 이 선수를 재빠르게 줍줍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. 1년 550만 달러 계약으로 데리고 왔고 뭐 어찌됐든 이 선수가 방출된다는 것이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 거잖아요. 그런 부분이 이 선수에게 약이 됐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츠에는 이미 자말 아담스라는 좋은 플레이메이커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이 선수와 함께 뭐 제츠의 세컨더리를 좀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, 이 데지어 선수가 이제 콜츠에서 방출이 됐다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었는데 콜츠로 간 선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제 미네소타의 소속이었던 제이비어 로즈 선수거든요. 미네소타 팬들에게는 좀 애물단지죠. 이 제비어 로즈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세컨더리에서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 출신입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커리어에서 좀 하향세가 뚜렷했던 선수고 뭐 미네소타 팬들의 좀 질타를 많이 받았죠.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그런 네. 플레이였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올프로에 선정이 될 정도로 이제 기대치가 있는 선수니까 뭐 실망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콜츠 유니폼을 입게 됐고 바이킹스가 이제 또 하나의 선수를 떠나보냈습니다. 이제 코너백 트레이 웨인스 선수를 벵갈스로 떠나보냈는데요. 이 선수가 이제 1라운더 출신의 이제 선수였는데 루키 계약이 끝나고 결국 이제 3년 4,2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으로 벵갈스로 가게 됐습니다. 뭐 제비어 로즈와 함께 미네소타 팬들 좀 걱정거리였던 트레이 웨인즈였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분명 이 선수도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그 경기력이 썩 나오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네. 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사실 벵갈스가 조금 오버페이를 한 게 아닌가 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트레이 베인스와 함께 벵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선수가 바로 맥켄지 알렉산더 선수인데요.
이 선수는 이제 1년 400만 불이라는 좀 비교적 저렴한 계약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오히려 이 선수가 좀 벵갈스 입장에서는 알짜 영입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이제 슬랏 코너백을 맡는 선수예요. 예. 근데 이제 뭐 트레이 웨인즈와 신시내티에서 재회를 하면서 뭐 이제 한번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SNS 뭐 대화를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 네. 뭐 벵갈스가 사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팀이잖아요. 네, 이제 너무 외롭지 않게 이전에 같이 뛰었던 또 트레이 웨인즈가 있으니까 또 둘이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거기다가 이 두 선수만 영입된 게 아니라 세인츠의 스트롱 세이프티였던 본벨 선수가 벵갈스의 유니폼을 또 입게 됐습니다. 뭐 이 선수도 꾸준히 1인분을 해주는 선수고 예. 이제 뭐 뉴올리언스에는 이제 워낙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아주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뭐 벵갈스는 이제 뭐 아직 그렇게 뭐 빅네임 수비수들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이제 본벨 정도면 뭐 충분히 수비에서 뭐 세컨드로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런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본벨을 떠나보낸 세인츠가 일단 이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데려왔었던 코너백 제너리스 젠킨스를 일단 잡아 앉혔습니다. 총 3년 2,700만 달러 계약이라고 하고요. 일단 이제 세인츠가 생각하는 바가 어찌됐든 지금은 달릴 때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영입한 선수가 또 하나의 젠킨스, 이제 말콤 젠킨스 선수인데요. 뭐 이 선수는 사실 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입니다. 이 세이프티 포지션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2017년 필라델피아 이글스 우승의 주역이었어요. 예. 네, 이제 그랬는데 이 선수도 어느덧 30세가 넘어갔고 뭐 팀에서 좀 세컨더리를 리빌딩 하려는 기조 하에서 이제 뭐 결국 방출을 당했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세인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. 예. 어찌됐든 이제 젠킨스가 이제 두 명이 됐어요. 젠킨스 앤 젠킨스. 네. 뭐 특히 말콤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세인츠에서 했던 선수거든요. 예. 그래서 세인츠에서 5시즌, 이글스에서 6시즌을 뛰었고 다시 세인츠로 오게 됐는데 뭐 이미 좀 30대 나이, 좀 전성기에서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만 뭐 다시 한번 친정팀에서 좀 뭐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린베이의 이제 스미스 앤 스미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듯이 이 세인츠의 젠킨스 앤 젠킨스도 여기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 세이프티까지 이번 주에 준비했던 모든 이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. 사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선수들 외에도 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동을 했지만 뭐 다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을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뭐 한번 팬분들께서도 저희가 좀 놓친 좀 뭐 선수들의 계약이 있으면 한번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지난주 공격 선수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 수비 선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려웠어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좀 저희가 이제 아직 NFL에 아주 딥하게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수비 선수들은 사실 스탯이 그렇게 뭐 눈에 띄거나 이렇게 뭔가 딱 눈에 보이는 평가 지표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. 예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뭐 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. 자, 이진만 위원의 어떤 그 깊은 분석이 좀 그립습니다. 뭐 이런 댓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시청자분들도 이진만 위원을 많이 기다리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더 그리워요. 그냥 같이 하던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좀 이제 그 빈자리도 크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잖아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또 이진만 위원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꾸준히 NFL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네. 뭐 4월에는 이제 결국 드래프트가 이제 주 뭐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진만이 형 보고 계시죠? 네,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 오프 시즌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저희는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